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자동 롯데 2차 아파트 물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 자, 먼저 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신청이 이런 경매 분석 강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 내역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롯데 2차 24층 상당히 고층 세대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소위 말하는 23평, 24평형 아파트, 그리고 전 대지권이 7.8평,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이 무엇이냐? 뜻은 아시겠죠? 같이 판다는 겁니다. 같이 매각한다는 거고, 아파트와 토지, 아파트를 생각하실 때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 부동산을 직업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이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단지 전체의 대지가 있을 거예요. 각 세대별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별도로 다 가지는 거죠. 지금 경매에 나온 것이 만약에 이 세대라고 치면 이 세대는 이 개별 구분 건물을 소유권을 이 경매로 사게 되고, 또 이 단지가 앉아 있는 토지, 이 토지의 면적 중에 이 구분 건물의 그 비율만큼, 이 전체 건물에서 이 자기들의 구분 소유권의 비율만큼 이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도 같이 매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19년 11월 12일, 작년 11월 12일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은행이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로 변경이 되었다. 자, 사건 상태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찰 31일 전이고 1차 가격이 2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9월 17일 날, 며칠 전이죠. 진행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2억 80만 원에 진행 예정인 사건입니다. 자, 이 롯데 2차 아파트. 자, 이 물건의 경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어 온 이해관계자 또는 진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신고 또는 접수 내역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될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만약 유치권이 있거나 이런 어떤 낙찰자 입장에서 불편한 권리가 있다면 여기 신고 내역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흔적을 쭉 보면 일반 그냥 채권자의 교부 청구, 채권자 변경 신청 이런 내용 외에 진행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어떤 감정평가서, 그리고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외에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관계 미상,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다. 현장 찾아가니까 팽부재였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왔다. 이 집 경매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자나 임차인이거나 이 집의 점유와 관련된 분은 법원에 찾아와서 권리를 신고하세요 라고 안내문을 이제 붙여놓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재성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소유자의 가족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라고 기재해놨습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경매의 소유자가 2008년 3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4일 이 날짜가 중요하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죠. 이 날짜 2015년 9월 14일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 근저당, 후순위에 있는 모든 권리들 이것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사항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없죠? 좀 전에 확인해 보셨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인수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이것은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집입니다. 다른 임차인의 권리 신고가 없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이 소유자는 곧 또 채무자입니다. 그 세대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따라서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리비를 꼬박꼬박 잘 내는 경우보다는 연체하고 그 연체 금액이 쌓여서 관리소장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비 연체가 과다하면 이 명도할 때, 낙찰자 입장에서 명도할 때 애를 좀 먹습니다. 따라서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조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조사할 때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집의 권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고,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 자,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될 등기사항의 권리 또는 임차권과 관련된 점유권에 관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고 있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의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 그 세대를 명도할 책임은 명도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는 이 세대를 이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비용 뭐 이것들 명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노력이 있겠죠. 자, 이것만 계산해서 그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예상되는 낙찰가에서 빼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자, 예상 낙찰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내고도 한 1에서 길게는 3개월이고 짧으면 한 1개월 정도. 그때는 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만 내고 이사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도를 진행해야 되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도 비용은,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한 300 정도 비용 들어갑니다. 뭐 대화가 안 되면 당연히 강제 집행해야 되고, 집행을 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바에는 그 돈을 차라리 이 소유자, 전 소유자 세대를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평화롭게 점유권을 넘겨주세요. 설득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해결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이익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의 매물. 현재 이 물건은 24층이고 남동향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호가되고 있는 같은 아파트 동평형대 물건을 보면 10층 2억 7,500, 10층 2억 7,500, 10층 2억 7,500, 10층에 2억 7,500. 모두 같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10층 2억 7,500, 2억 8천, 10층 2억 8천 같은 건데 500이 2억 7,500만 원 정도 더 높게 호가되고 있습니다. 10층 2억 7,500. 사실상 거의 같은 매물이 다른 부동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된 걸 보면 15층이 5월 달에 2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작년에 거래된 사례 보면 2억 3천, 5천, 5천.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간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호가보다는 한 1, 2천 정도 낮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감정을 보면 2억 5천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도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호가되고 있는 것은 뭐 한 2억 7천 정도죠. 따라서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이 사이. 자, 이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정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구간으로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최근 9월 15일과 7월 27일에 롯데 2차와 두산 1차의 경매 입찰에서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용 면적 18평, 면적도 거의 동일하고 남서향이었고, 자,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였습니다. 그때 경쟁률을 보면 2차에 낙찰된 두산 1차는 8대1, 롯데 2차는 2대1. 그러니까 2차까지 가면 8대1 정도의 경쟁률은 나타낸다. 자, 그 정도의 경쟁자는 있다는 것. 9월 15일 두산 1차에 입찰했던 8명 중에 떨어진 사람이 7명입니다. 동일한 18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7명이 다시 본 경매 물건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7명은 그날 입찰장에 가서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몸으로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높은 입찰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7명이나 있다. 자,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1차에 낙찰된 건 2대1이었습니다. 즉 1차에 낙찰된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실제 현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금액이 조금 높아서 그 감정가와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 사이 이 차가 이사 비용을 주고 경매로 입찰해서 이사 갈 때까지의 어떤 그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매로서의 단점을 모두 다 상쇄시킬 만큼의 차익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집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관계자겠죠. 2대1 정도 1차에 낙찰됐다는 것은 시세보다 약간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감정가 2억 2,300인데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가지고 1차에 들어가기는 좀 무리였다라고 보이죠.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 한 개로 전체 시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고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낙찰가는 2억 1,347만 원, 92.8% 낙찰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1차에 낙찰된 건 2억 4,400인데 2억 6천, 그러니까 한 1,600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면 1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300만 원 더 써서 2억 4,719만 원 정도에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5%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측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가중평균 94.2% 정도 나옵니다. 자, 호가 2억 5천, 롯데 2차 하한가가 지금 2억 5천. 자, 그 가격이 대입해보면 2억 3,86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상한가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보면 2억 4,800. 자, 이건 2억 6천일 때입니다. 적용하면 2억 4,800. 자, 따라서 정리하면 예상 낙찰가의 범위, 예상 낙찰가를 정확하게 점으로 찝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분석입니다. 이 가능성은 2억 3,900과 2억 4,800만 원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당연히 낙찰 성공률이 높은 것은 이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이 가격이 가까워질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욕심이 적은 사람, 이 물건의 가치를, 정상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물건이 정말 갖고 싶은, 간절함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될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